본의 아니게 욕으로 시작했네요. 안녕 우리 결석자 격리자 친구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는 실강을 하면서 녹화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눈치를 챘겠죠? 내가 녹화를 까먹은 거지. 이런 샹. 그래서 사실 완전히 까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부분 제가 녹화를 깜빡하고 못한 부분을 지금 찍어서 이어 붙일 겁니다. 이따가 수업 시간 녹화된 영상하고. 그래서 지금은 앞부분을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프린트 있죠? 거기에 첫 페이지 어디 갔어? 여기 터치가 안 먹어. 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거 이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맨 앞에 이렇게 1 크게 시작했던 요 프린트. 요 프린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충 이제 간략적으로 문법 정리하고 문제풀이 형식으로 갔었는데 1, 2형식까지 봤었잖아요. 그래서 3형식, 4형식을 볼 건데 3형식에서 좀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 많은데 3형식 뭐 외울 거 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끝 아닌가? 네, 그거 맞아요. 맞은데 이제 쭉 내용을 찾아가서 보시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3형식 뭐랄까요? 아주 기초적인 강의, 예비 고1 혹은 뭐 고1 정도까지 문법 수업을 할 때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보면요, 이거 몇 쪽이야? 19페이지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로 19페이지에서 뭐 첫 번째 기본 구조는 뻔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가 보다. 요거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 목적어의 정의가 뭡니까? 목적어란 뭐죠? 지금 웅얼웅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이게 기본적으로 목적어예요. 동사의 행위가 전이 되는,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목적어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석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다, 뭐라는 말을 했다. 말한 대상의 내용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보통 목적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나 내용이 되는 말, 이렇게 하면 목적어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목적어구나.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쓰여진 게 3형식이구나. 기본적 내용이었고, 타동사, 부사의 3형식 구문. 타동사, 부사, 동사와 부사로 구성되었을 때 이 부사란 말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소위 구동사 내지는 이어동사 내지는 동사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사구니, 구동사니, 이어동사니 라고 부를 때 이 동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야 한다는 거야? 동사 플러스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 동사구 중에서 동사와 부사로 이어진 구동사가 목적어를 대명사로 가질 때 어떤 어순이 되어야 한다? 타동사, 대명사, 부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pick me up 이런 거요. turn it off, turn it on 이런 애들이요. 뭐 check it out, 제가 맨날 드는 예문이죠. 그래서 대명사가 동사구의 목적어인 경우에 반드시 가운데 끼워야 한다. 그러면요, 일반 명사, 대명사가 아닌 일반적인 보통 명사는요, 대명사가 아니라면 동사, 명사, 부사의 어순도 오케이고, 동사, 부사, 명사의 어순도 오케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We put off the meeting. 여기서 the meeting은 대명사는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괜찮아. We put the meeting off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I turned it off, 얘는요, turn it off, 이것은 누가 봐도 대명사네. 동사, 부사로 구성된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니까 반드시 가운데 끼우자. turn it off만 된다. turn off, 이것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경우는요, 뭐 depend on 혹은 look for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대명사든 그냥 일반적인 보통 명사든 반드시 요 뒤에 이 구동사의 목적어 뒤에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여기는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안 외워놨더라도 이제는 외워놔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요 녀석 전치사와 함께 쓰면 틀리는 3형식 문장이라거나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정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들, 이 B하고 C에 있는 내용은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철저하게 뭐 내신용이라고 봐도 괜찮고요. 수능 어법용으로도 봐도 괜찮아요. 내신에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entered into the restaurant 라고 써놓고 여기 밑줄 그어놓고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틀렸는지 찾아서 고쳐 쓰시오. 이런 지랄맞은 내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enter into the restaurant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뭐야 enter 타동사인데 왜 목적어 앞에 시작 붙어서 틀렸어? 라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런 문장이 포함된, 이런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여러분한테 서술형으로 대여를 해봐라 라고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요 케이스보다는 뒤에 있는 C에 있는 특정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들은 서술형 대여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잘 외워놓자. 그리고 다 외우기 힘들면 최소한 제가 형광펜을 칠하는 부분이라도 외우자. 봅시다. enter 열나많이 나와요. address는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answer, obey, attend, reach, approach. 사실상 거의 다죠. 그래도 2개 줄였다잉. 얘네들은 봐봐요. 물음에 답하시오.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answer the question,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바로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죠.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estaurant, 식당에 들어가다. obey, obey는요 저는 사실 이게 이거 죄송합니다. 카톡을 안 지웠네요. 뭐야 죽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되게 괜찮은 예문이에요. 되게 짧고 간명해요. obey me, 나한테 복종해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어떤 범죄를 다뤘던 영화인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던 걸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납치 감금을 하면서 막 오랫동안 가둬놓고 이 여자가 결국은 탈출을 한다. 몇 개월인가를 갇혀 있다가 뭐 그걸 소재로 하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여자애가 자꾸 이제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두들겨 패면서 obey me 막 이렇게 외쳐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obey me라는 건 나에게 복종하다예요. obey는 의미상 어디에 복종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들 뜻을 보실래요? 어디에게 말을 걸다. 뭐뭐에게 대답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동사의 의미에 요런 놈들이 붙어있다라는 건 얘네가 타동사란 뜻이죠. 뭐 explain 같은 애들은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당연히 타동사란 얘기.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살짝 주의해야 될 놈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approach라는 놈 있죠. approach는 얘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라고 해석이 쓰여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타동사라고 외우지만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모의고사 지문에 자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approach는 어떤 경우냐면 어디로 다가오다예요. 다가오다. 다시 말해서 뉘앙스가 뭐랑 좀 비슷하냐? come이랑 뉘앙스가 좀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come이라는 건 몇 형식 동사? 왕래 발착 동사니까 1형식 동사죠. 그래서 다가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approach는 얜 자동사일 수 있구나. 이 사용예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지하철 안내 방송 있잖아요. 지금 뭐 땡땡땡 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할 때 The train for 땡땡 is now approaching 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The train is approaching. 몇 형식이야? 주어는 온다. 1형식 문장이죠. 타동사라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얘가 자동사로
자동사로 사용할 때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approach의 자동사의 용례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해 주시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가오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얘가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법한 거는 approach랑 비슷하게 어이구야 attend예요. attend. 그래서 죄송합니다. attend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서대로 갑시다. reach를 먼저 갑시다. reach도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어요. 근데 reach가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정도의 의미로 쓰이냐면 거리나 범위나 정도가 어디까지 혹은 어디에 미치다, 이르다, 다다르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얘가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I reached to New York 이게 틀렸다고 했죠. I reached New York 여기에서 타동사로 이때 타동사로만 쓰여야 되는 reach는 무슨 뜻이냐? 도착하다예요. 도착하다. arrive at 이라고 쓰여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타동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르다, 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땐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자동사로 reach는 범위가 이르다, 어디까지에 이르다, 아니면 손이 닿다 이런 정도의 의미도 있어요. 다만 근데 이 친구들은 자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로 안 낼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이 단어가 무조건 타동사로만 쓰인다,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런 동사들도 물론 있는데 안 그러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ttend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조금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돌보다, 뭐 take care of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념하다, 어디에 종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의 attend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attend가 출석하다, 참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도 to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좀 뭐냐? 글이 격식 있는 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체가 있고 격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서에다가 글을 쓴다라거나 어떤 발표문을 쓴다라거나 그럴 때는 attend를 자동사로도 전치사를 붙여서도 사용하더라 라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 뭐야 attend 전치사 안 붙는다 근데 붙었어 그랬을 때 멘붕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외워주시면 좋은 내용은 이 친구들이 문제에 나온다면 일단 전치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걸 외우고 계시고 약간 여력이 되는 분들은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얘네들은 전치사가 원래는 아니야. 문제에 나왔을 땐 전치사가 없어야 맞은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쓰지 맙시다 라는 애들 resemble, marry 이 두 가지는 외워놓읍시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올라와 있니? 죽어라. discuss, mention, explain 그 다음에 consider 살짝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다 외워야 돼요. consider는 뜻이 뭐예요? 뭐뭐에 대해 고려하다죠. 그러니까 얘는 consider는 3형식 혹은 5형식으로 쓰이는데 3형식은 무엇을 고려하다, 생각해보다 라는 의미이며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5형식은 어떻게 쓰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다 간주하다죠. 이게 5형식의 컨시더럴이에요. 3형식이건 5형식이건 항상 목적어를 달고 있잖아. 얜 기본적으로 타동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시더는 그렇구나. 그리고 explain은 얘는 일단 3형식
only라고 기억해 놓읍시다. 무엇을 설명하다.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explain은 뭐뭐을 설명하다. 그럼 누구에게 설명하다 할 때는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아 놓읍시다.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니까 설명하는 내용은 목적어로 갖는다. explain, mention, discuss 다 유사하죠. 뭐뭐에 대해 토의하다, 뭐뭐을 언급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거는 서술형에 정말 잘 나오는 소재예요. 요 C는요. 물론 B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C만큼은 반드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겠다. 저는 보통 이제 여기 이 책은 분류를 동사를 가지고 해놨는데 저는 이제 전치사를 위주로 보통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얘는 공급 제공의 with라고 불러요. 뭐 그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공급 제공의 with다라는 건 마치 사형식 문장처럼 해석하면 돼요. A with B를 간목 직목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 동사, 제공하다 류의 동사들과 with가 같이 쓰이며 A에게 B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쭉 다 뭐예요? 공급하다의 의미예요. furnish 원래 furniture랑 비슷하죠? 가구를 제공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 확장해서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provide, supply, present, furnish. A with B, A에게. 그러니까 요 A에 해당하는 게 뭐뭐에게 마치 간목처럼 해석되는 거고 을에 해당하는 게 B예요. 그래서 제공 A with B 이런 패턴이더라. equip 무슨 뜻입니까? 장비시키다, 장착시키다죠. 그럼 장비시키려면 어떻게 장비를 줘야지.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interest, indow는 어떤 행위를 맡기다, 부여하다,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보다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한다. 반드시 꼭 외울 것들만 형광펜을 찾아그런 요 네 가지. provide, supply, present, equip 정도까지요. 그 다음에 뭐 interest 이게 뭐죠? 뭐 신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뭐지? 저도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라 돈이 있어야 재테크를 하지 거지라서 못해요. 근데 신탁하다,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그게 interes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ith 다음엔 of입니다. of는 저는 보통 뭐라고 박탁이 아니고 박탈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제거나 박탈의 of라고. 제거 박탈 동사는 제거 박탈의 of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박탈하다 류의 동사들 이건 아셔야 돼요. rob, deprive, strip 다 같은 의미, 빼앗다, 제거하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표현하면 이게 녹화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스트립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스트립이 맞아요. 그래서 뭐 껍질을 벗겨버리다, 옷 따위를 탈의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스트립입니다. 맞아요. 그 스트립이요. 그래서 해체하다, 분해하다, 떼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read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 요 표현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get rid of 무슨 뜻이죠? get rid of 플러스 목적어가 따라오면 목적어를 제거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read구나. 오케이. 어디서 들어본 거네. 얘도 그래서 rid A of B. 얘는 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clear, relieve 다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cure, heal. clear 뭐야? 치워버리는 거죠. 있던 걸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relieve, 경감시키다, 안도하게 만들다, 덜어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주로 여기에 B는 나쁜 게 들어가요. 예컨대 그의 통증을 진통제가 경감시켰다. 그럼 the painkiller relieved him of pain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나쁜 거, 병증이나 증세 등을 경감시키다 이런 의미. cure, heal 당연히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A of B 시리즈로 사용하면서 이 친구들은 제거나 박탈의 의미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of와 함께 쓰이더라. 그 다음에 뭐 통보, 확신 동사 말이 어렵죠. 저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전달 괄호 열고
통보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통보, 통보. 정보 전달이나 그냥 통보의 어브라고 합시다. 굳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보 생각났다. 고지의 어브. 라고 보통 부르죠. 통보 고지의 어브 혹은 정보 전달의 어브. 정보 전달이 조금 더 폭넓은 의미죠. 그러면 다 의미는 뭐야? A에게 B라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큰 범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가볼까요? Remind A of B, A에게 B라는 내용, 정보를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만들어주다. 다 외워야 돼요. Convince, assure, persuade, inform. 뭐 이 정도까지 할까요? warn. 이렇게요. 그래서 accuse는 조금 애매합니다. for 사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accuse는 됐고요. Remind, convince, assure, persuade, inform, warn. 그래서 통고, 통보, 고지의 동사류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한 애죠. 금지동사. 금지동사는 누구랑 다녀? 금지의 from과 다녀.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stop A from B, prohibit A from B, ban A from B, bar A from B, deter A from B, dissuade, discourage, hinder, restrain. 다 뭐야? 억제시키다, 좌절시키다, 단념시키다, 멈추게 하다, 금지하다, 예방하다, 막다의 의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모르는 게 있었다? 그럼 추가합시다. 그래서 동사류를 외워놓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전치사를 뭘 쓰는지를 외우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니까 다 같이 외우자는 얘기예요. 상벌 동사는 됐고요. 얘는 이건 굳이 외우지 마세요. 얘는 사유,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에요. for. Thank you for helping me. 뭔 뜻이야?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뭐 때문에? 도와준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볼까요? I'm sorry. 뭐 할까요? Sorry for my interrupting.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로 해석되는 사유,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더라. 그러니까 blame A for B. A를 비난해. 뭐 때문에? B 때문에. praise A for B. A를 칭찬해. 뭐 때문에? B 때문에. thank A 똑같죠? A한테 감사해. 뭐 때문에? B 때문에. 요렇게요. 그래서 전치사 for이 사유, 이유를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얘는 가뜩이나 외울 거 많은데 외울 동사를 좀 줄이자고요. 그리고 쓸 시간 필요하신 분은 멈추시면 되죠. 뒤로 돌아가시고. 어차피 얘는 예문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사형식으로 가면 되는데 사실 사형식 문법 책마다 앞서 우리가 본 내용을 사형식에 설명하는 놈들은 좀 그렇죠. 그런 책들도 있어요. 예컨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전치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동사들을 사형식에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사형식 원래 문장이었는데 간목과 직목 사이에 의미를 전달하는 전치사가 들어가가지고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거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기계적으로 볼 거예요. 전명구는 우리는 문장 구성 성분으로 안 쳐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전치사 앞에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삼형식이 되는 거고 전치사 이하는 우린 전명구로 볼 거다. 그래서 삼형식에서 설명을 드린 거다. 자, 사형식 기본 구조인데 사형식 구문의 삼형식 구문으로의 전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형식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외우자? 어디 갔어? for 들어가는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for 들어가는 동사들 위주로 외우고 거기다가 ask, new에 of 들어가는 동사들, of가 추가되어야 되는 동사들을 조금 더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뭐다? 나머지는 그냥 싹 to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전치사 for 들어가는 친구들 제가 보통 내신을 하든지 문법을 하든지 하면 써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MBC, 도그 이렇게 할까요? C, F 송이라고도 쓰고 싱이라고도 씁니다만 얘는 소문자로 가야 되는데 왜 대문자가 됐니? 싱 내지는 송. 이상하죠?
MBC가 개를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MBC에서 개를 판매하는 광고 CF송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개를 파는 CF송이 있다. 외우기 편하라고 아무렇게나 붙인 말이죠. 그냥 제가.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다. M은요. 아이씨 겹치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요. M은 make, B는 pie. 요거 머리 글자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C는 쿡이라고 봐도 좋고 초이스로 봐도 상관없어요. 쿡. 도구의 DO는 두고요. G는 get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C가 두 번 들어가요. choose하고 쿡이에요. 그 다음에 F는 find. 그리고 sing은 당연히 sing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문제화 자주 되는 놈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한다 그러면 오더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MBC 도구 CF송을 보고 강아지를 주문하면 됩니다. 되게 못됐죠?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외우자고 하는 거예요. MBC에서 개를 파는 CF송을 듣고 오 괜찮은데 하고 주문합니다. 강아지 저 살게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괜찮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f가 들어가는 동사들, 뭐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for 붙는 동사들이죠. 삼형식으로 바꿀 때 자세한 내용은 굳이 안 해도 괜찮죠. 아마 아실 거라고 믿고 삼형식으로 바꿀 때 of가 들어가는 동사들은 ask 혹은 ask류 기억하면 돼요. ask는 크게 두 가지의 두 가닥의 의미를 갖죠. 묻다, 요청하다. 요청 내지는 요구하다죠. 그럼 ask류 중에서 ask 말고 묻다의 의미를 갖는 inquire 이라는 동사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require 혹은 request 혹은 요구하다, demand요. 요런 애들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ask류 끝. 이걸 다 외우지 혹시 못해도 이런 의미를 가졌어. 문법 문제야. 그런데 이거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져. 내가 demand를 어제 못 외웠어. request를 못 외웠어. require 어부 들어간지 못 외웠어. 근데 왠지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의미니까 to는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부로 바꾸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for이 들어가는 동사들의 이거야 뭐야? for이 들어가는 동사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여기 써있네요. 뭐뭐를 위하여의 뜻을 갖는 동사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가 목적어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주다. 목적어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베풀어주거나 도와주거나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란 얘기예요. 볼래요? make, 만들어줘. 좋은 걸 해주는 거야. 좋은 걸 사줘. 맛있는 걸 요리해줘. 여기서도 do a favor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호의를 베풀어줘. get, 갖다 줘. 골라줘. 찾아줘.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내가 잘한다고 쳤을 때 주문도 대신 해줘.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랑 겹칩니다. 분명히 겹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을 외워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MBC 도구 CF송 광고 보고 주문했습니다. 오더까지 기억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까지 하면 아까 수업 시간에 녹화를 빼먹은 내용이 끝났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녹화를 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합칠 거예요. 뿅. 아니 지난번에 녹화는 왜 안 된 거야? 왜 화면이 시커멓게 나갔지? 진짜 개빡치네. 그래서 이제 4형식 정리된 거고요. 내용 다음 페이지 봅시다. 4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들. 물론 explain 앞에 살짝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요놈들은 마찬가지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감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원어민에 가까운 감각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explain, describe 의미 자체가요. 무엇을 설명하다, 묘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4형식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introduce는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어. 얘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예컨대 저를 소개할게요. 뭐라고 하죠?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당신들에게 to you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troduce는 전치사가 붙는구나.
그리고 문제로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suggest와 propose하고 여기 있는 explain하고 단어의 의미를 그래서 목적어까지 세트로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편해요. suggest 뭐뭐를 제안하다. propose 똑같아 뭐뭐를 제안하다. explain 뭐뭐를 설명하다. 아래는 announce 뭐뭐를 발표하다. 그 다음에 confess는 고백하다죠. 고백하다, admit 인정하다 정도. 그래서 요놈들 쭉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외웠을 법한데 지금까지는 지금 수업 시간에 건드리고 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 개념들은 다 잡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좀 외워 놓읍시다. envy, forgive, pardon 같은 의미니까 용서하다 두 개, cost요. 요거 4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 4가지는 어떤 문법책을 보건 간에 다 겹쳐요, 동사가. 이 4개는 항상 겹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참 자주 나오는 애들은 forgive하고 cost예요. 요하다라고 봐도 괜찮고요. 비용이 얼마가 들게 하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괜찮고요. cost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게 만들다.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거니까 간목, 직목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 envy your success to you? 안 돼요. of you? 안 돼요. God forgive us our sins. God forgives our sins for us. 의미상 for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cost도 마찬가지예요. This book cost $10 to me.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사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놈들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사형식까지 끝이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편으로 가봅시다. 17페이지네요. 여기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한 서너 장 될 겁니다. 다 해봤자. 그러면 엑설사이즈부터 일단 짝수번만 뚝딱 처리해 볼게요. 불이요? 빔? 히터 끄세요. 더우면. 쭉 단수 남기니까 금방 되겠죠. 저런. 어. 202의 오더는 포입니다. 포.
정신 차려 준대. 214까지 왼쪽 페이지 후딱 처리하고 같이 봅시다. 제가 된 듯 하죠? 조금 시간 더 드릴까요? 됐을 것 같은데 봅시다. 196 ask of요. 197 show는 딱히 외운 적이 없어요. to요. 볼수를 풀어버렸네. 198 could 뭐였어요? C에 두 번 들어가는 C 중에 어디나 하나 for. 그 다음에 200번 tell 딱히 안 외웠어요. to요. 여기 intriguing은 흥미로운, 흥미를 자아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더는 우리가 안 외웠는데 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offer 제공하다죠. 뭐랑 의미 똑같아요. give랑 똑같아요. give류는 to입니다. 그 다음에 206번 tell to요. 딱히 안 외웠거든. suggest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suggest는 의미가 어떤 내용을 제안하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nounce 내용을 발표하다예요. 누구에게 전치사 붙어야 된다는 얘기. to the class. show는요 사형식 동사죠.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죠. them. 간목자리니까 사람 오면 되고. 214 leave 남겨두다인데요. 이제 얘는 for류의 동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목적어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주다의 의미에 가까운 경우에는 for이에요.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걸 남겨준다라거나 자원을 남겨준다라거나 할 때 목적어 이 행위가 향하는 대상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해주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들은 for를 써주시면 돼요. 쳤다가 이어서 갑시다. 졸려. 개졸려.
나만 뒤져 있는 게 아니구만. 다 뒤져 있구만. 일어나라 시체들아. 일어나 이 좀비들아. 이 새끼 왜 뒤졌어? 야 이놈아 진짜. 내용 확인차 문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쭉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잠깐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거겠지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졸려. 다들 뒤져있구만. 이른 시간에 수업을 하니까. 뭐야 이거. 이 학원에 4시 이전에 수업을 철폐해야 돼. 모두가 괴롭잖아 딱 보니까. 나만 괴로운 게 선배님 멀쩡하네. 개멀쩡하네. 자 일단 봅시다. 216번 얘는요 put out the fire. 이건 뭐예요? 불을 끄다죠? 근데 구동사의 동사 부사로 구성된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 반드시 가운데인데 보통 명사일 경우는 어때요? 뒤에 와도 되는 거고 가운데 와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put out the fire 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turn the lights off. 얘 괜찮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닌 명사가 목적어일 경우에는 어디에 와도 상관없어요. turn off them은 안 되고 turn them off에 맞는 표현이겠죠. 대명사 them이 목적어라면 마찬가지네. put off the meeting, put it off 라고 말하든지 put off the meeting 혹은 put the meeting off 뭐든 상관없는 거고 turn the volume down 답이 왜 다 앞이 돼? 그 다음에 얘는 give it up이죠. up이라는 부사
와 함께 구성된 give up 구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 is니까 이륙 throw them away 겠고요. suggest는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형식 동사라고 했어요. 얘는 사형식이 아닌 동사예요. 그죠? 뭐뭐를 제안하다. 그럼 사람 앞에는 전치사가 붙는다. 그 다음에 여기 spare 같은 경우는 하필 나랑 내가 외우라고 하는 동사하고 짝이 잘 안 맞네요. 문제가 짜증나게. 얘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spare me some change. 삼형식 전환이 불가능한 사형식 동사. 아, 홀수번인데 왜 풀었지? 뭐 설명 안 하고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230번은요. 얘도 마찬가지죠. wrote me a New Year's card. 나에게 뭐라고 하죠? 그 크리스마스 카드 말고 신년 카드라고 하나요? 새해 카드인가? 뭐 아무튼 간목 직목 순서로 사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차라리 독해를 하는 게 나으려나? 이 시간대에 너네들도 애들이 뇌절이 와 있는데 사고정지 모두가 고민이네. 아니면 어떡할까? 어차피 뭐 책을 찍은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면 아예 정규 시간에는 그냥 다 독해만 할까? 와장창? 어때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면서 대신에 그러면 문법 수업을 아예 제끼고 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어법풀이를 많이 해야겠죠? 구문 분석하고. 그렇게 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표현을 해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책을 찍어버렸으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좋아. 어차피 프린트잖아. 프린트 쪼가리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독해 교재를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겠네. 사실 독해하면 나도 수업하기 편하지. 저도 굉장히 편해요. 책을 던진 다음에 풀어와 숙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몇 지문 정도 어려울 것 같은 지문 풀이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일단 오늘까지는 요걸로 하도록 하고 2, 3이 My mother wanted to have a nice car, so I bought her it. 얘는 뭐가 잘못됐어요? 얘는 전치사가 붙으면 되죠. 그쵸? I bought it for her.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it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it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it을 꼭 쓰고 싶으면 I bought it for her 이라고 써주거나 아니면 I bought her the car 이렇게 써주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it을 차라는 명사로 고치든지 아니면 that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 다음에 2, 3, 4 my 한번 풀어봅시다. 2, 3, 4는요. 틀린 거 고쳐보래요. 다리야. 얘는 누가 봐도 여기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왜 이게?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를 너펜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he gave it to me라고 쓰든지 하면 되겠네. 얘는 파운튼 펜은 만년필입니다. 파운튼 분수대죠, 분수대. 그 만년필 터진 거 보신 적 있어요? 만년필이 터지면 잉크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 만년필은 요렇게 생긴 펜, 만년필은 펜촉이 뭐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여기를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요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잉크가 줄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필이라는 물건을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부유한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만년필을 꽂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년필이 터져가지고 와이셔츠가 시커매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튼 236은요 바로 보여야 돼요. 동사 make니까. 234요? 여기는 it을 더 펜으로 붙이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직접 목적어 자리, 사형식 동사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 it을 쓰지 않는다. 아니면 gave it to me 해도 괜찮아요. me it을 it to me로 바꿔도 괜찮고요. 얘는 make니까 to가 아니죠? to를 뭘로 고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38 얘도 마찬가지네요. get이죠, get. get도 to가 아니라 for.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 글자로 치면 도구 CF송에서 도그의 지의 여치, 그게 get입니다. 얻어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정도의 의미.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뭐 다 쓰려면 글씨 연습도 아니고 전치사만 똑똑 찍어봅시다. 전치사만. 동사에 해당하는 전치사만 콕콕 찍어서 적어볼게요. 2, 4, 2까지 똑같은 문제네. 일단 2, 4, 2까지는 금방 하실 수 있겠죠. show니까 to요. 그럼 show a nice house. 귀찮으니 house만 씁시다. to us 하면 될 거고요. show a house to us.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할 때 전치사 to. 그 다음에 2, 4, 2는요. make네요. 그럼 made 여기도 house네. made a house for the dog죠. 그리고 2, 4, 4 한번 고쳐보세요. 뭐 쓰면 돼요? 그쵸? 전치사 with를 단목, 직목으로 추정되는 놈들 사이에 끼워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인데 전치사가 의미의 강조를 위해 들어갔다라는 류의 표현들. 그게 뭐 이렇게 강사 나부랭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미국 학자들이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케임브리지 그래머, 케임브리지 사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영영 사전 되게 유명한 사전인데 거기서 그 책 이름이 CEG 까먹었다. 아무튼 CGFL인가? 케임브리지 그래머 포 잉글리시 러너인가?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되게 다양한 의견을 막 나열해 놓은 책이라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얘를 그냥 삼형식 동사고 전치사 with랑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형식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쓰면 어법상 틀린 표현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견해란 얘기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246. 마찬가지로 고쳐봅시다. 뭐만 떨어지면 돼요? 투요. make가 사형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They made them an offer. 이거 그럼 오형식 아니에요? 라고 헷갈리시면 곤란하죠. 얘를 오형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그들을 주문으로 만들었다. 제안으로 만들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형식으로 봐주는 게 맞은 거고, 오형식으로 보건 사형식으로 보건 전치사 투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248 해봅시다. 컨텍스트가 아까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단어 나열은 다 되어 있을 건데. 컨텍스트가 나열이 되어 있을 건지. 있네. 컨페스다? 그냥 컨페스는 여기 있었죠 아까? 요 부분에 일간님 여기에요. 컨페스는 뭐뭐를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가 쓰여야 되는 삼형식 동사란 얘기고요. 그러니 여기다가 to만 써주시면 돼요. confess to his mother the crime 혹은 confess the crime to his mother. 전명구의 위치는 어디 끼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0번 dismiss는 보통 해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독해 때 보통 묵살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외웠을 건데 여기서는 해산시키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교실이 해산되었을 때, 학교가 끝났을 때 정도의 의미겠죠. 수업 끝났을 때. 얘는 누가 봐도 답은 뻔하죠. pick me up 이잖아요. pick up me가 아니라 pick me up 이 되면 되겠고. 그럼 3, 4형식 정리됐네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서 5형식에서 주의할 만한 내용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문제로. 물 흘렸어. 근데 어차피 이제 5형식들은 다 잘하니까. 5형식은 목적격 보어가 포인트죠. 그럼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아니면 형용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일관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동일관계, 이퀄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의가 뭐예요? 목적격 보어의 정의. 어이구야. 중간기자 볼게요. 자마자 수업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구나.
목적격 보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폭넓게 정의를 하면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동작이나 행위를 설명한다. 그럼 뭐의 정의랑 되게 비슷해요?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네?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혹은 행위나 동작을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뭔가와 정의가 굉장히 유사해야 돼요. 땡땡땡의 상태와 성질, 행위, 동작을 설명한다. 그게 뭐의 정의일까요? 동사의 정의랑 되게 비슷해져요. 동사는 뭐 하는 놈이야? 주어의 상태, 성질, 행위, 동작을 설명하는 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의 동사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인 겁니다. 개념상. 목적어를 위한 서술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위한 서술어인데 목적격 보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주어랑 주격 보어 생각 볼 때 주격 보어가 명사일 때의 관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이퀄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어떤 개념이 성립해요? I am happy처럼 내가 항상 해피면 정신병자 아니야. 조증이라고. 그죠? 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돼요. 그때의 주격 보어는.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I made my mom happy.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잖아. 엄마를 조증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 엄마의 일시적 상태가 행복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다 정도의 주술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조금 고등한 단계에 이르렀으니 그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문제로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들이 참 많죠. want A to B, allow A to B, 그죠? advise A to B, order A to B, force A 되게 많아요. 그죠? 애초에 오형식 동사에 해반은 준동사로 준동사 목적격 보어를 취할 때 다 투부정사예요. 예외적인 동사들을 빼면.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문제, 그 투부정사의 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투부정사 용법에서 목적격 보어는 뭐라고 하고 풀었어요? 형용사?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답은 항상 명사적 용법이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옛날 분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문제로 내는 분들은 답을 명사적 용법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차피 오형식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부수적인 걸 말씀을 들어보자면 I want you to leave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제가 이걸 지지한다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명사적 용법 이 답인지를 보통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걸 답으로 내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의 기원이랄까? 연원은 뭐냐면요. 얘는 여러분 복문, 단문이란 말 아시죠? 복문이 무슨 뜻이에요? 복문. 그쵸? 절이 두 개인 문장을 복문이라고 해요. 단문은 뭐야? 절이 하나인 문장을 단문이라고 해요. 얘는 복문이야, 단문이야? 절은 한 개인데요? 동사가 한 개잖아. 단문이에요, 단문. 얘를 복문으로 전환을 해보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I want that you 적절한 조동사 그냥 뭐 하나만 써보면 should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leave예요. 그러니까 이 5형식 문장의 연원이 되는 문장이 이 3형식의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절이었다는 거야. 이 문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문을 단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절의 동사가 투부정사로 전환된 거고 대절의 주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원래는 for you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한다, 떠나는 것을 원한다예요. 목적어란 주장인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원래 오형식의 목적어였던 놈은 원래는 뭔데? 의미상 주어인 for you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근거인 건데 이렇게 봐버리면 이 설명의 통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이퀄 관계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너는 항상 떠나는 사람이야? 다 아니라고. 너의 상태나 얘는 너의 동작을 서술하고 있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이퀄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져서 저는 이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투부정사 용법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분류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훨씬 도움도 되고 일관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건 얘를 한낱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치부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오형식 문장이랑 형식을 부정하는 거잖아. 뭐 아무튼 열포갈 필요가 없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럼 준동사 목적격 보어는 우리는 편의상 명사류의 목적격 보어가 아니라 형용사류의 목적격 보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목적어와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되게 일관적인 설명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갈 때 총 세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뭐. 크게 분류해서. 준동사의 대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제 목적격 보어로는 안 씁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ing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럼 이제 예외적인 놈 하나 더 원형 부정사. 요게 이제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어쨌건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일 땐 다 목적어의 행위나 동작에 해당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정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럼 어떤 동사가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할 거냐? 이거 외우고 있어요, 혹시? 외우지 마세요. 그럼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투부정사가 아닌 게 들어가는 게 더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외워놓고 나머지를 다 투부정사 바르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친구들만 짚어주고 넘어갑시다. 어딨니? 어디 갔니? 현재분사. 여기 있다. 요 녀석들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들어가는데 그 준동사 자리에 ing가 들어갈 수 있는 동사들이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각동사 있죠. 뭐 이건 그냥 이미 중학교 때 끝내고 왔어야 되는 내용이고 다 아실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기억해 놓읍시다. keep, live, find, imagine.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다가 catch를 붙여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보통 이것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이 keep, live, find, imagine하고 catch까지예요. 그래서 요 5개의 동사 get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얘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 5가지. 그러면 예외적으로 현재분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사실상 얘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각동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야?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그럼 끝이잖아. 현재분사를 취하는 건 이 5개 동사하고 지각동사. 원형부정사는 우리 익히 아는 거. 나머지는 다 뭐야? 다 투부정사 아니에요. 그죠? 능동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목적격 부호 자리에 과거분사를 취하는 경우는 사실상 모든 동사입니다. 굳이 얘네들 말고 플러스 그냥 올이에요. 올. 모든 동사. 모든 오형식 동사. 왜 그러냐면 저의 모든 예문은 특히 오형식이면 거의 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목적어가 있으면 좋겠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전형적으로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오더는요. 나는 그한테 제이슨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부어의 관계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려운 질문이 아닐 건데. 얘가 제이슨을 죽여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요. 그죠? 투부정사를 써요. 수동으로 바꿔볼까요? I ordered. 나는 명령합니다. 얘가 죽임 당하도록 명령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얘를 죽이는 거야? 얘는 죽임 당하는 거야? 수동이야?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격 부호 자리에. 나는 그가 살해당하도록 명령했다. 그죠? to be killed잖아요. 그럼 to be pp 형태를 쓰면 되는구나 인데요. 어차피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부호 자리에 들어가는 to be pp의 to be를 생략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him killed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상 모든 동사가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 자리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버리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동사는 당연히 과거 분사 쓰면 되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들어가는 동사는 당연히 얘네들도 과거 분사 쓰면 돼요. 그래서 별게 없구만, 그냥 수동이면 pp를 발라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문제로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제 오형식에서 주의할 법한 거는 as 붙는 시리즈나 전치사랑 같이 생기는 시리즈들. 그래서 regard는 사실 이걸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보기도 참 애매한 겁니다. 얘도 as는 전치사니까. 그럼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죠. 그래서 여기에 있네요.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는 regard하고 see하고 view하고요. regard 자리에는 see나 view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think of A as B, think of요. think는 타동사인데 왜 of가 붙죠? 목적어 앞에? think는 타동사긴 하나 목적어로 절을 갖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I think that 절, 이게 think의 전형적인 형태고, 내가 생각하는 대상, 생각하는 내용이 명사일 경우에는 전치사가 항상 붙어야 되죠. think about, think on, think of요. 그래서 그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전치사는 of입니다.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할 때 I think of him 이렇게. 그리고 as foolish. 그 다음에 refer to도 참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refer는 참조하다 정도의 의미예요. 원래는 참고하도록 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refer의 의미는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가리키다, 지칭하다죠. 그때 refer는 항상 전치사 to랑 같이 다녀야만 해요. 그럼 refer to A as B 꼴이 되는 거고, 이놈들이 항상 문제화되기 좋은 건 수동문의 형태에서예요. 이 녀석을 얘를 수동문으로 바꿔봅시다. 형태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He was referred to as,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refer to as가 쭉 나열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얘기죠. 마저 쓰자면 little giant니까 giant라고 합시다. 그냥 요렇게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가 나열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문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부동사의 수동태는 부동사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봐야 된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describe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얘는 문제로 잘 안 나오니까 패스요. 그 다음에 감옥 진목이요. 오형식 문장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졸라 많이 나오는 놈이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올 때 오형식 문장이라면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세우고 진목적어는 뒤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세우는 대절을 쓴다는 건 잘못된 문장의 형태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끝일 건데. 오케이. 문제로 가서 문제나 풀어봅시다. 어드밴스드는 문제가 뭐가 있더라? 응? 좋아. 대가리 아프게 어드밴스드를 풉시다. 하지 말까? 그냥 우린 기본 문제를 풀만한 수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몇 쪽이에요? 30쪽이네. 30쪽. 30페이지. 30페이지의 어드밴스드를 풀어봅시다. 네, 짝수만요. 문제가 어차피 많지 않아요.
금방금방 하죠? 왼쪽 반 먼저 같이 볼까요? 450번 That made it 앞이야 뒤야? 앞이요. 그죠? 얘 뭐예요? 과목 직목이죠? 이시 과목적어 clear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 들어가야 될 거고 452번은요? 3번이죠? her 지각동사니까 to laugh에 to가 빠지면 되겠네. 혹은 laughing이라고 고쳐도 괜찮을 것 같고요. 454 2번이요.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move에 ing 떨어지면 되겠죠. 혹은 to move라고 쓰거나. 그 다음에 456은 어디 갔어? 몇 번이에요? Made me wait. Has seen me dancing. Did you see her take? 2번이네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지금 수동이잖아요. 그죠? fixed가 돼야 되겠네. 그럼 telephone fixed 내가 나중에 핸드폰 고치도록 할게. 얘는 이대로 써버리면 능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야 전화야 수리해라. 전화기가 뭔가를 수리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아직 안 했나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같이 봅시다. 458 1번이요. 그죠? 얘가 지몸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치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 되게 간단한 설명일 거고 중딩스러운 설명이고 이제 가장 엄밀한 분석을 하면 뭐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cleaned가 들어갔다는 건 수동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동을 의미하는 과거 분사면 과거 분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수동을 의미하는 준동사가 목적어가 있으면 이상해요. 근데 화장실을 치운다. 의미상 얘가 목적어잖아. 그럼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0 3번이요? 3번 괜찮지 않아요? 4번이요? 그러네요. 사역동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462 그쵸? told me landing 얘는 이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쵸? to land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2번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일까요? 그녀는 나에게 가방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3형식이요?
4형식이요? 4형식이요? 일반적으로 헬 A to B는 우리가 5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에게 이것을 말했다니까 해석상 4형식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4형식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라는 건 얘는 동사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를 뭐뭐뭐뭐 한다 정도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행위의 초점은 동사 혹은 주어에 맞춰져 있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한 게 엄마잖아. 엄마의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5형식이면 봐봐요. 야, 엄마는 나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빨리 일어난다라는 행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나에 맞춰져 있는 거, 목적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투부정사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라기보다는 목적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로 보는 게 의미상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쨌건 텔은 그래서 A to B로 많이 쓰고 이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5형식으로 본다. 그 다음에 464 뻔한 거네요. 그죠? LY 빠지면 되겠다. 가목, 진목. 그럼 여러분들 그 가목, 진목으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로 쓰는 동사들 뭐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 가목, 진목의 구조가. 그럼 어디다 적어놓지? 아까 대강하고 넘어와 버려가지고 여기다가 아마 동사 종류가 있긴 할 건데요. 이렇게 안 써있네요. 이 가목, 진목이 아니지. 가목, 진목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의 종류는 야, 커져라. 왜 안 커지냐? 터치가 왜 됐다. MBC는 2번 나와요. 그래서 MBC에 있는 KFC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KFT 제가 문법 강의하거나 내신 강의하면 말씀드린 놈들이죠. 여기서의 MBC는 아까 그 사형식 MBC하고는 좀 구성이 달라지죠. make 대문자로 쓸 걸 그랬나? make believe consider 그 다음에 know find 이거야 think야. 요 정도 기억하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문제화되는 동사들은. 그래서 MBC, KF, C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요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그 어드밴스드 문제 별로 안 남았죠? 그러면 저기 3, 4, 5형식 이제 총 문제 덩어리로 치면 2덩어리거든요. 3, 4형식, 5형식. 그래서 문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 풀고 남아있는 거 싹 풀면 맞냐? 홀수만 풀어오세요. 좀 풀어라 인간들아. 놀지 말고 고생들 하셨어요.